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28일 일본의 대표적 극우 인사인 무로타니 카츠미는 산케이 신문의 자매지인 주간우주에 파리올림픽 보도가 적은 한국 선수단은 도쿄올림픽의 60%에 불과하고 이번 올림픽에서 단체 종목은 여자 핸드볼뿐이다 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대표단이 축소된 것을 두고 이제 한국은 스포츠 강국이 아니다, 선수단 축소는 침몰하는 한국을 상징한다라고 조롱한 겁니다. 무로타니 카츠미는 이 글에서 올림픽 개막으로 세계 언론은 자구 선수들의 활약상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한 나라 선수단의 올림픽에서의 활약은 경제지표나 군사력 지표와는 다른 차원의 국력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포츠 강국이라고 자부해온 한국이 언론이 파리올림픽의 동향을 작게만 전하고 있다. 3년 전 도쿄올림픽 당시 한국 언론은 개막 몇 달 전부터 방사능 대국 일본을 찾아다니는데 혈안이 됐다. 그에 비해 이번에는 눈에 띄는 경기장 소개 예고기사도 없다. 때려잡아야 할 야만국 일본에서 존경해야 할 문화대국 프랑스로 무대가 옮겨졌나라고 비꼬았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 참여하는 한국 선수단 규모는 144명으로 2021년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당시 232명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무로타니는 이를 거론하면서 한국에게 파리올림픽은 침몰하는 한국의 상징이라고 조롱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 올림픽 선수단은 금메달 획득 목표를 5개로 잡았다. 목표를 적게 말해서 이겼다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전략이다. 하지만 태권도 등 틈새 종목에서 몇 개의 메달을 따더라도 한국은 더 이상 스포츠 강국이 아니라는 것은 한국인들 스스로 잘 알 것이다. 하지만 무로타니의 바람과는 달리 한국은 파리올림픽에서 총 칼 종목에서 이미 금메달 5개를 이미 넘겼고 내친 김에 두 자릿수 금메달을 목표로 순항 중입니다. 야구나 축구가 아니라도 금메달을 딸 종목이 더 다양해진 겁니다. 그리고 정작 이번 올림픽에서 침몰한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엔저로 인해 빈곤해진 일본을 반영하듯 최근 일본에서는 엔저로 프랑스에 갈 돈이 부족해진 일본인들 사이에서 가상 여행 상품이 성행 중입니다. 하다하다 어처구니 없는 여행 상품까지 등장한 것인데요. 최근 일본은 물가는 오르는데 실질 소득은 줄어들어 생활고는 물론 엔화약세까지 극복이 안 돼 점점 빈곤해지는 탓에 해외여행은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분이라도 내보자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캐치한 여행사들이 유사항공 체험이라는 요상한 상품을 내놨습니다. 이곳은 2016년 12월 문을 연 가상여행 체험시설입니다. 비행기를 탄 것처럼 전 세계 15개 항공 노선을 2시간 정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파리행 체험 예약 건수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벽면에는 구름이 흘러가는 영상을 쏴주는 방식으로 창밖 풍경을 구현해 하늘위를 나는 비행기를 탄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는데 정말 조악하기 짝이 없는 완성도입니다. 그냥 비행기 탑승 느낌만 내면 컨텐츠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파리 관광지를 둘러보는 VR 체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조잡하다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런 한심한 애들 장난에 지불하는 가격은 대체 얼마일까요? 가상여행에 드는 비용은 퍼스트 클래스 기준 6,580엔, 하나 약 6만원 정도입니다. 대체 왜 저런 걸 돈 내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색 체험을 만들고 싶었던 의도는 알겠으나 퀄리티가 너무나도 조악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파리 올림픽에서는 일본인들의 오심과 비매너 논란이 그 어느 때보다 자주 벌어지며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유도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니칸 스포츠는 지난 28일 남자 유도 60kg급에 출전해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가리고스와 맞붙은 일본의 나가야마 류주가 심판의 오심 논란으로 희생양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당시 나가야마는 가리고스의 조르기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때 심판이 손을 뻗으며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에 나가야마는 힘을 뺐지만 가리고스는 계속 조르기를 이어갔습니다. 약 6초 정도 지나 나가야마는 바닥에 드러누웠고 이를 본 심판이 한판승을 선언했습니다. 니칸 스포츠는 당시 나가야마는 기다리라는 심판 신호를 믿고 힘을 뺐는데 상대는 힘을 풀지 않았다. 이후 잠시 의식을 잃은 것이 실신으로 판단돼 한판패 판정이 내려졌다고 분개했습니다. 나가야마는 심판 판정에 항의한다는 뜻으로 경기장에서 내려오지 않고 3분간 머물렀으나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대표팀 스즈키 감독 역시 악마의 6초, 지옥의 6초라며 분노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심판이 판정을 내린 후 나가야마는 가라고스 선수와의 악수도 거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간 유도는 무술이 아닌 정신수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의가 우선이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상대의 악수를 거부하는 비매너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후 나가야마는 패자부활전에서 승리해 3, 4위 결정전에서 한판승으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나가야마를 이기고 올라간 가리고스는 준결승전에서 패했고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기면서 공교롭게도 두 선수는 나란히 동메달 시상대에 올랐지만 나가야마는 동메달을 따고도 끝까지 웃지 않았습니다. 여담이지만 올림픽에서 격투 종목은 2명의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합니다. 당초 금메달을 노렸던 나가야마의 패배에 일본 현지 누리꾼들은 분노했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스페인 대표 가리고스의 소셜미디어에 찾아가 메달을 반환해라, 당장 사과부터 해라, 실격을 당했어야 할 경기에 이기고 만족하나, 부끄러운 줄 알길 바란다 등의 댓글 폭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스페인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가리고스가 24년 만에 유도 종목으로 스페인에 메달을 안겼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매체 AS는 세계 챔피언이자 유럽 선수권 대회 3회 우승자인 가리고스가 나가야마를 꺾은 후 일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스페인의 가리고스 선수는 인터뷰에서 경기 후 나가야마가 몇 분 동안이나 불평했다. 하지만 규칙은 명확하다. 경기 중 누군가 쓰러지면 한 판이 선언되고 그 선수가 패배하는 것이다. 역사에 남을 슬픈 하루였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가리고스 선수의 유도 코치 역시 일본에 오지 마라,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등등 일본 네티즌들로부터 불쾌한 메시지를 받고 있다며 가리고스는 할 일을 한 것이다. 나는 죽을 때까지 가리고스를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유도 선수를 향해 이렇게 뼈있는 조언을 날렸습니다. 경기 직후 나가야마가 악수하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다. 패배를 인정하는 방식은 정해져 있고 행동은 우아해야 한다. 진정으로 유도를 사랑하는 선수라면 아마도 패배를 인정하는 방식 또한 우아했을 것입니다. 일본의 비매너 때문에 스페인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게 만든 것인데요. 그런데 심판의 잘못된 판정으로 억울한 눈물을 흘려야 했던 사건은 한국 선수에게도 있었습니다. 바로 2012년 7월 29일 런던 올림픽 남자유도 66kg급 8강전에서 일본 선수와 맞붙었던 한국의 조준호 선수는 경기 초부터 선제 공격을 하는 등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고 경기 중반까지 업어치기, 허벅다리 걸기 등의 기술을 구사하며 연장 포함 8분의 경기를 마쳤습니다. 조준호는 시종 멋진 기술을 보였고 심판진 역시 조준호의 경기복 색깔인 청색기를 치켜올려 그의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판정이 번복됐습니다. 심판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위원장에게 건의를 한 것인데요. 심판진은 비디오 판독 후 다시 모여 의논을 나누더니 전원이 일본의 경기복 색깔인 흰색기를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 선수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가 봐도 의구심이 드는 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판정에 대해 외신까지 나서 부끄러운 판정이다. 역대 최악의 편파 판정이라는 어조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날 8강전에서 일본 선수를 상대로 연장 접전 끝에 판정승을 거뒀지만 심판의 판정 번복으로 4강 진출에 실패한 조준호는 패자부활전과 동메달 결정전에서 승리해 값진 올림픽 동메달을 목에 걸고 귀국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8강전의 오심은 유도 역사상 가장 얼룩진 오심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스페인 선수와 악수조차 하지 않았던 일본의 나가야마 선수와 다르게 조준호는 끝까지 예의를 지키고 매트를 나왔습니다. 일본이 올림픽을 통해 국제적인 적을 만들고 있는 반면 장사의 민족 한국 기업인들은 올림픽이 스포츠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해외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모색하고 기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2년 만에 올림픽 현장을 찾아 테슬라, 루이비통 모에네시, 코카콜라, 일라이릴리 등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들과 연쇄회동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 정재계 거물이 총집결하는 올림픽을 비즈니스 미팅 기회로 활용한 셈입니다. 1998년부터 올림픽을 후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도요타, 인텔 등과 함께 전 세계 기업 중 15개뿐인 최상위 등급 스폰서입니다.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5일 마크롱 대통령 초청으로 엘리제궁에서 열린 기업인 오찬에 참석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포함해 제임스 퀸시 코카콜라 CEO, 데이브릭스 일라이릴리 CEO,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 등 글로벌 기업인 40여 명과 만났습니다. 이 회장은 이와 별도로 올림픽 기간에 페터르 베닝크 전 ASML CEO 등 수십 명의 기업인과 개별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수많은 일정을 제쳐두고 파리로 날아간 것은 올림픽을 삼성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마케팅 무대이자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지는 비즈니스 기회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삼성전자는 올림픽 선수촌에 삼성 올림픽 체험관을 마련하고 1만 7천여 명의 선수에게 갤럭시 Z 플립 6 올림픽 에디션을 지급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선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한쪽에서는 세계적인 기업의 대표들과 만나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지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